증거 제1호 유동규 자술서 검사실에서 검사가 준 용지에 썼다. 고일석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자, 이 재판에서 이 조작질이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자, 유동규가 구속기간 만료를 12일 앞두고 있던 2022년 10월 8일 갑자기 김용이 이재명 대선 자금 10억을 요구해서 남욱한테 얘기해서 8억 4,700만 원을 받아서 김용에게 6억을 전달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검찰은 유동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백을 하기 전까지는 이 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이 자필 진술서가 순서상으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이 사건의 첫 번째 증거, 즉 제1호 증거다. 재판정에서는 증 제1호라고 불린다. 판사가 자필 진술서 좀 보여주시죠. 자, 자필 진술서가 화면에 딱 나타나니까 이 종이는 어디서 구했나요? 유동규가 이런 얘기합니다. 조사받다가 제가 얘기하겠다고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조사받다가 쓴 건가요? 네. 여기가 핵심이에요. 조사받다가 제가 얘기하겠다고 종이를 달라고 했다. 보통 자술서는요, 구속 상태인 경우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해요. 용지도 A4지 용지에 자유롭게 적어서 냅니다. 그런데 유동규의 진술서는 줄이 그어진 편지지의 양식을 띠고 있었어. 일반적인 경우와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재판장이 물어봤고 구치소가 아닌 검사실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이 판사가 밝혀낸 겁니다. 이것만으로 진술서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고일석 기자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유동규 자필이 있는데 날짜, 진술인은 워드 서체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양식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재판장이 날짜와 진술인 부분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것을 예리하게 발견해 지적합니다. 판사가 자필 진술서인데 날짜는 인쇄가 돼 있네요. 유동규가 잠시 침묵하다가 횡설수설을 합니다. 자, 자유롭게 작성한 진술서면 날짜까지 몇 월 며칠 누구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인데 종이를 달라고 해서 썼다 그랬잖아요. 검사실에서 백지를 받아 작성한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검사실에서 진술할 내용을 맞춰서 줄을 긋고 날짜까지 미리 기입해 놓은 양식을 만들어뒀다. 유동규는 거기 맞춰서 진술서를 쓴 거예요. 이는 증제 1호 자필 진술서가 유동규의 자발적 의지보다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거나 최소한 검찰과의 조율 아래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변호인단도 맹활약을 합니다. 첫 공판에서 제시했던 유동규 검찰 조사 외에 검사와의 면담 시간, 이거를 밝혀내는데 변호인단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검사와의 면담 시간이 한 달 동안 총 12시간 15분에 이른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찾아냈냐면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서 파악한 사실이래요. 검찰 조사 외에 검사와의 면담이에요. 검사와의 면담을 이렇게 많이 했다. 10월 6일에 4시간 30분이나 검사와 면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시간 9분, 1시간 27분, 2시간, 그 다음에 짧게 나와서 총 12시간 15분을 유동규가 검사와 면담을 합니다. 기록에 남기지 않고 말이죠. 이걸 변호인단이, 김용 측 변호인단이 밝혀내고 제시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 조사 위에 면담을 할 경우에는 면담 내용을 정리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호인단이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작성된 적이 없더라. 기록을 남기지 않은 비밀 면담이었던 거예요. 이걸 제시했습니다. 유동규에 대한 검찰의 회유다. 강력한 근거로 이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자, 10월 6일 12시간 15분 중에 3분의 1 달하는 4시간 30분 면담이 있었고 그 이틀 뒤에 유동규의 자필 진술서가 제출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정황이죠. 장시간 면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조율하고 10월 8일에 최종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는 거예요. 10월 6일에 4시간 30분 동안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검사와 면담을 하고 10월 8일 1시간 9분 면담을 했는데 이때 유동규가 자술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0월 8일에. 그리고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데 유동규가 뭐라 그랬죠? 조사받다가 제가 얘기하겠다고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자술서를 썼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검사가 유동규에게 질문을 합니다. 조사 시작하기 전 검사에게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며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당시 김용에게 이재명 경선 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검사가 면담 후 검사는 진술 내용 검토 후 정식 조사 여부 정하겠다고 했고 10월 8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 검사가 먼저 면담 내용 서면 작성할 것을 요청해 증제 1호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분명히 유동규가 제가 얘기하겠다고 종이를 달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가 서면 작성할 것을 요청해 증제 1호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같은 재판에서 말이 달라요. 검사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인신문 첫머리에서 확인하고 넘어갔는데 유동규가 재판장의 예기치 않은 질문에 돌발적으로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발적 진술이라는 점을 최대한 강조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나온 과잉 행동이었다.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검사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유동규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간과했어. 자, 짰어요. 맨 처음에 증인신문 첫머리에 유동규가 갑자기 심경을 바꿔서 면담 요청을 했어. 그리고는 유동규가 검사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김용 부원장한테 남욱한테 받은 돈을 전달했어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을 갑자기 검찰에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본 검사는 면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서 진술서가 작성된 것이다 라고 질문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답변까지 받았어. 그런데 재판 중간에 재판장이 너 진술서가 좀 이상한데 자술서? 보여줘봐. 이 종이는 어디서 구했냐? 그러니까 유동규가 내가 검찰 조사받다고 직접 내가 얘기하겠다고 종이를 달라고 했어. 검사실에서 조사받다가 쓴 건가요? 하니까 네 그랬어. 앞에서 검사가 분명히 한번 확실히 단도리를 칩니다. 자, 우리는 이 진술서를 이런 시나리오대로 쓴 거야 라는 거를 확인해줘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겠다고 종이 달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 검사가 먼저 면담 내용 서면 작성할 것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유동규가 내가 달라고 했어요.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1시간 만에 같은 재판에서. 유동규의 머리가 졸라 나쁘다는 걸 검사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증제 1호 유동규의 자필 진술서는 유동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양식을 만들어준 용지에 쓴 진술. 하루가 아니고 반나절도 아니고 1시간 전에 함께 있는 법정에서 검사가 확인한 내용과 정반대로 상충하는 답변을 한 것. 유동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대목이다. 그냥 깨진 거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 보면 언젠가 뽀록이 나요. 거짓말로 짠 시나리오가 이렇게 금방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들이요. 이런 거짓말하는 증인들 한두 명 받겠습니까? 증거가 전혀 없어요. 돈을 전달했다.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가 이 유동규의 진술서인데 이게 검사실에서 썼다는 것. 아이고. 이게 지금 검찰이 멘붕이 온 사건입니다. 어떻게 될까? 이 재판은. 못 이깁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김용 측은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검찰, 며칠 날 돈 줬는지 좀 밝혀봐. 육하원칙이 없습니다. 자,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 줬다 그랬잖아. 6억 줬다. 그래, 며칠인데 어떻게 줬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판지에 넣어서 1억을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며칠 날 줬는지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며칠 날 줬는지 검찰이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의 알리바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김용이 며칠 날 뭘 했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동규가 며칠에 김용에게 돈을 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하는 순간 알리바이가 나오면 그냥 이 재판은 끝나니까요. 김용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날에 맞춰서 이날 돈 줬다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몰고 갈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재판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돈을 줬다는 날짜조차도 특정하지 못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술에 대한 증언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제1호 증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유동규의 진술서부터.
시나리오가 완벽하지 못했고 판사는 날카로웠고 김용 측 변호인단도 꽤나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이거는 무조건 무죄 나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네들 검사들 이렇게 무리한 기소한 애들 어떻게 조질지 직권남용으로 다 고소해야 돼요.